예전에는 자식에게서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안부를 물었고 조언을 구했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습니다. 문자도 오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명절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모였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올해는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집에서 할까요? 아니면 각자 지낼까요? 결국 각자 지내게 됩니다. 바빠서요. 아이들이 있어서요. 시댁에 가야 해서요. 이유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생일도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챙겼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거나 작은 선물을 주거나 외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일 축하해요 라는 문자 한 통입니다. 아니면 그것조차 없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지금 전화하면 바쁠 텐데.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 없어진 건 아닐까? 나는 이제 자식에게 짐이 된 건 아닐까? 서운합니다. 평생 키우고 평생 책임지고 평생 걱정했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뜸합니다. 그 서운함을 인정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해하면 안 되는데 부모는 무조건 이해해야 하는데 하지만 서운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나 정양용도 그랬습니다. 유배지에 있을 때 자식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편지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것이 석 달에 한 번이 되었고 결국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바쁜 것이라는 것을.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서운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에 대하여. 자식이 멀어졌을 때 우리는 여러 감정을 느낍니다. 서운함.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는 연락도 안 하네. 허전함. 집이 너무 조용하다. 예전에는 시끄러웠는데. 소외감.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연락하는 것 같은데 나만 빠진 것 같다. 이런 감정들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허전하지도 않습니다. 서운함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오래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식을 키웠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걱정하고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숨기려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해하면 안 돼.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해해야지. 서운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이해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것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입니다. 사랑했기에 서운한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나는 자식들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아들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들들도 편지로 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어도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편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들들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가정이 생겼고 일이 생겼고 책임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보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조언을 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왜 답이 없나?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곁에 없어도 아이들은 잘한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내가 없었기에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곁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지시했다면 아이들은 의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독립했습니다.
가르침보다 거리가 아이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물러나야 자식이 자기 삶을 산다는 것을. 부모가 계속 중심에 있으면 자식은 자기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계속 개입하면 자식은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부모가 계속 걱정하면 자식은 자기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를 버려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삶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는 이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자식에게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급합니다. 자식에게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식의 하루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모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연락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심은 아닙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부모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자식의 세상은 넓어졌습니다. 배우자, 아이, 친구, 직장. 그 모든 것들이 자식의 세상입니다. 부모는 그 세상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내 엄마인데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하니? 나는 평생 너를 키웠는데 이게 뭐니?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식은 답답해합니다. 엄마,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부모는 서운해합니다. 바빠서 엄마한테 전화할 시간도 없어.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연락하면 또 잔소리 들을 텐데. 연락하면 또 서운하다고 하실 텐데. 그래서 더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연락을 기대합니다. 자주 연락해줬으면 좋겠다. 방문을 기대합니다. 가끔 집에 들러줬으면 좋겠다. 관심을 기대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기대가 있으니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그래서 더 서운해집니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것밖에 안 해주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대는 정당한 것입니까?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채워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면 됩니다.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연락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다. 자식이 방문하면 반갑고 안 해도 괜찮다. 자식이 관심을 보이면 고맙고 안 보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니 서운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에게서 편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편지가 오지 않자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편지가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편지가 오면 그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기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에게서 정서적 지지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내 외로움을 채워줄 거야. 자식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자식이 나를 이해해줄 거야. 이런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식은 내 정서적 지지자가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사는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니 관계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이 없어도 나는 나입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나는 온전합니다. 나 자신으로 서야 합니다. 자식이 멀어진 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분화입니다. 하나였던 것이 둘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와 자식이 하나였습니다.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갈라집니다.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식이 멀어졌다는 것은 자식 인생의 주인이 자식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부모가 자식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제대로 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그대의 마음에 남기고 싶습니다. 자식이 멀어졌다는 것은 내가 잘못 키웠다는 뜻이 아니다. 그 아이가 자기 인생으로 갔다는 뜻이다. 서운해도 됩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붙잡지는 마십시오.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대는 자식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그대는 온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대신 그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대의 삶은 자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 스스로 채우는 것입니다.